저는 오늘 열고, 이 강연을 열고, 그리고 중간에 지리문답 시간을 진행할 책방 고스란히의 상상과 이 팀이 있습니다. 그 홀로 있는 팀원이 없는 팀의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느끼셨습니까? 아마 각자 다 다른 경험에서 출발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2018년 그레타 툰베리라는 한 청소년이 학교 파업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뭔가 죽비로 맞은 듯한 기분, 빡! 머리를 탁 맞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저처럼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기후위기 문제에서만큼은 당사자성을 느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 삶 속에서 좀 두려움도 느끼고 걱정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 덕분에 희망을 얻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기후위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이렇게 막 답답하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알면 알수록 더 답답하긴 한데 마냥 답답함만으로 끝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기분도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발딛고 있는 현실이 조금 더 명료해지면서 좀 정신 또렷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저처럼 여러분도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시다시피 대기과학자가 들려주는 기후위기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고요. 기후박사님으로 통하십니다. 계명대학교 지구환경과 김혜동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연자이신 김혜동 교수님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주제가 상당히 무거운 겁니다만 얘기 들을 때 너무 무겁게 들을 필요는 없겠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을 어깨에 힘을 빼고 그래 들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와 관련돼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기후 그 자체의 지식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긴 지구 역사 안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왜 그 기후위기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내일 앞에 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나라 얘기를 좀 가능하면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간에 확보될 수 있도록 너무 길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이야기이고요. 내일은 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그렇게 애타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애타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저 오늘도 생각이 좀 들었던 게 1991년도에 낙동강 패널이 조금 흘러나왔을 때는 그렇게 나라가 온통 뒤집어질 듯이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 낙동강에 포함됐던 패널이라고 하는 게 담배 한 가치를 피울 때 나오는 페놀 양을 우리가 흡수를 하려면 물을 1000리터, 1톤을 먹어야 담배 한 가치에서 나오는 페놀 양밖에 안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독성 녹조에서 나오는 마이크로시틴 같은 것은 같은 질량으로 놓고 보면은 청산가리의 100배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이 농산물에 농축이 돼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 여름에 녹조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 다대포 해수욕장을 폐쇄를 하고 녹조를 흘려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녹조물에 질려가지고
마이크로시팅 같은 게 연안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가을에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어,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떼죽음을 했다는 청어, 이런 것들은 안전할까? 분명히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작년 3월 29일자 사이언스지에 보면 청어, 연안 지역에 살고 있는 청어를 낚아채고 저 하늘로 나르는 독수리 그림을 표지로 실으면서 이제 이 세상의 진정한 포식자가 누구냐라는 물음을 달았거든요. 그 연안의 청어가 무엇인가 하면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 독성 녹조 마이크로시틴에 오염된 물이 연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연안에 살고 있는 청어를 독수리가 먹으면 독수리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벌어졌는데 우리 주변에 전어는 안전한가에 대해서 정부는 말하지 않았잖아요. 대구환경연합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문제없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눈앞에 발등에 불이 딱 떨어져도 이렇게 무관심한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올해 보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책이 안 찾아진다. 이 해결을 찾아야 될 국제사회라든가 정부에서는 무관심하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무력증이 생기죠. 그것으로부터 정신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그걸 버려두면은 정신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또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이걸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태평해도 된 것인가? 마치 91년도 페놀 사건 때 그렇게 정신이 살아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독성 녹조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대구환경연합의 정수근 국장이 이 얘기 나가면 사람들이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몇 번 얘기를 하는데 나갈 때 아무리 나가도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이게 무감각해졌구나. 이게 우리가 가장 힘든 거는 감각을 잃었을 때 이 상태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이 더 큰 병을 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볍게 얘기하자 켜놓고 또 무겁게 하네. 그래서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하면은 뭐니 해도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사계절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후가 과거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얘기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예, 이거는 2009년도에 국립기상과학원에서 한반도의 기후변화라는 그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것도 학자의 학설에 따라서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 가지고 나누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 봄 이러면 3, 4, 5, 여름하면 6, 7, 8 이렇게 3개월로 나누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천문학적 분류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천문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나누면 1년을 3개월씩 딱딱 쪼개가지고 12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를 하죠. 기후변화가 자꾸 진척이 되면 우리나라에 봄이 없어지는 겁니까? 여름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적도지방에는 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묻거든요. 그러면은 눈이 둥그레서 쳐다봐요. 그건 우리 생각이 나름입니다. 하는 거죠. 적도지방도 온도가 더 높을 시기가 있고 덜 높을 때가 있고 온도가 제일 낮을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도에도 기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계절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기준, 우리나라 기상청 같은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봄, 여름, 가을은 없고 여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낳은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지리학 아시잖아요. 지리학은 우리가 지금 요새 학문이 분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모든 공학은 토목공학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 나온 학문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은 전부 지리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리학은 거의 모든 자연과학을 다 다루고 토목은 또 모든 공학 얘기를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공동연구할 때 제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자연과학자들은 지리학과 교수들하고 같이 일하기 싫고 공학하는 사람들은 토목하는 사람하고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좀 모르는 게 있어야 뭐 좀 이렇게 얘기가 할 텐데 이는 만능 박사들이 되나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운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학에서 기후학을 합니다. 그 지리학에서는 기후를 분류하는 그런 쪽을 많이 하고 대기과학, 기상학과에서는 일기예보 하는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서울대 지리학과에 옛날에 이병설 교수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니까 86년, 7년 이때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직위를 다 잃은 분입니다. 동경도립대에서 학위를 하셨고 간첩 명의 남십자성이고 그래가지고 TV에 연속곡으로 나온 적도 있고 이런 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기후 분류학 이런 학문적 체계를 다 갖춘 분인데 그분의 학설을 따라서 우리나라 기후를 이렇게 구분을 한 건데 그럼 저건 이제 뭐 비교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그 기상 관측이 시작된 거는 원산이라든가 이런 그 항구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일본 사람들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면은 항구의 기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치한 게 원산이라든가 인천 이런 데 설치를 했는데 오늘날 이제 기후 관측소가 많이 있는 그 6개 지점 이런 곳에 기상 관측이 시작된 것은 1912년부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시작된 게 1912년입니다. 그래서 1912년부터 한 30년간을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 연구가 책이 나온 게 2009년이니까 그때부터 최근 30년 하고 계절을 갖다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봄, 여름, 가을은 날짜 수가 다 늘었고 겨울은 이렇게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넘어가 보면, 저도 우리나라 계절 구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봤는가 하면, 제가 대구에 1998년에 왔는데, 우리 기후자료라고 하면은 10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최근 30년 평균을 기후라고 기후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논문을 2001년에 출간이 됐으니까 그 전에 논문을 썼겠죠.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쓸 때 가장 최근의 기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90년대 말 이때 우리나라 기후가 어떠했는가 하는 걸 이 데이터를 보면 되는데 저는 체감온도를 가지고 불쾌지수라는 거 있죠. 여름에 보면 그 불쾌지수가 값이 55 이하가 되면 추위를 느낀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 값이. 그리고 70이 넘어가면 이제 더위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55에서 70 사이가 되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계절 기준으로 잡으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55 이하가 나타나는 기간은 언제이고 그 다음에 55에서 70 사이는 언제이고 70이 넘는 시기는 언제인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내륙 지역의 경우에는 겨울이 11월부터 4월까지가 55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리고 봄이 5월달 한 달, 5월 한 달이고 가을은 10월 한 달이고 그 다음에 여름은 6, 7, 8, 9, 4개월 이렇게 분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해안 지역은 내륙보다는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열의 스펀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온도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5월, 6월이 봄이고 생각하면 6월이면 한여름인데 저때 보면 봄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두 달이 가을이고 그래서 역시 겨울은 11월에서 4월까지 6개월이 겨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7, 8월 두 달이 여름에 해당된다. 그래서 저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역시 겨울 중심의 나라였구나. 1년 중에 6개월이 겨울이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연세 드신 분들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여름 지나는 것보다는 겨울 지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 추억을 아마 이게 되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우리나라 교과서에 보면 사계절이 뚜렷하고 삼천리 금수강산 이런 좋은 얘기 다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원래 기후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겨울이 길고 여름도 길고 봄, 가을은 사실 없는 거예요.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넘어오고 그 중간에 있는 거는 전이 기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서해라는 바다가 있지만 그 바다의 수심이 깊은 데 가도 3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폭도 굉장히 좁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서해 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미국에 있는 호수, 하다못해 일본에 있는 비파호 이런 데 비교해 봐도 비파호만 해도 80m가 넘거든요, 수심이.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고. 그래서 이게 마른 바다라고 하지만 큰 나라에 가면은 호수보다도 규모도 작고 수심은 말도 안 되게 작습니다. 얕습니다. 3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열적인 완충 역할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중국 대륙에 붙어 있는 대륙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리학에서 나눌 때 해양성 기후, 대륙성 기후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쌓여져 있으니까 당연히 해양성 기후 아닐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대륙성 기후입니다. 겨울엔 굉장히 춥고 여름은 굉장히 덥고 그런 거죠. 원래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에 사계절 뚜렷하고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이렇게 미화하고 하는 그런 거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토양도 외국에 이렇게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토양이 굉장히 박토죠. 산 이런 것들도 나무가 잘 못 자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산에 가보면 전부 안반에 막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소나무가 아니고 아카시아가 아니면 뿌리를 받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버거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우리나라가 비료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에서 평방미터당 따지면 1인데 2등이 중국인데 중국보다도 3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비료를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학비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농사가 힘든 그런 이제 박토의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018년도에 가장 최근에 나온 그 계절 분류입니다. 역시 이것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분류한 겁니다. 이때 이제 계절의 구분이 이런 겁니다. 봄이 어떤 게 봄이냐 하면은 일평균 기온이 5도가 넘고 20도가 안 되는 기간, 30년 평균 했을 때입니다. 30년 평균 했을 때 5도 이상이 되고 20도를 안 넘어가는 기간, 이게 봄이고 가을입니다. 여름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이 되는 날수가 여름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일평균 기온이 5도 이하가 되면 겨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 냉장고에 냉장실 온도 세트할 때 요즘 한 3도 합니다만 예전에 보면 5도 세트를 했죠. 그래서 냉장고에 냉장실 온도 정도보다 더 낮아지면 그게 겨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칸이 동그라미가 2개가 있는데 설명이 나와 있죠. 그 안에 있는 거는 과거 30년, 1912년부터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때부터 30년간 내 평균, 그 다음에 바깥 원은 최근 30년간의 평균 온도를 가지고 나눠봤습니다. 역시 보니까
겨울이 굉장히 길죠. 보면은 과거 30년 그 안쪽 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렇죠. 여름이 과거에는 98일이었는데 이게 117일로 변했고, 그 다음에 겨울은 과거에 109일이었는데 이게 91일로 변했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길었던 겨울 109일이 91일로 줄었고, 여름은 98일이었던 게 117일이다. 117일이면 지금도 보면은 4개월 되죠. 3, 40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름 중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논문을 썼던 3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확연한 겨울 중심의 나라였는데, 이제는 여름이 가장 긴, 여름이 주도하는 나라로 변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은 날짜 수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봄이 과거 85일이었던 게 지금 88일이 되었고, 가을은 73일이었는데 69일입니다. 그래서 봄은 사흘이 많아졌고, 가을은 4일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 줄어드는 거 하면 1일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봄, 가을은 합치면 일수의 변화가 없고, 여름이 대폭 늘어나고, 겨울이 대폭 줄었다. 이게 우리나라 사계절 변화입니다. 그러면 봄, 가을은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대신에 봄이 빨리 시작되고 빨리 끝난다. 그 다음에 가을은 늦게 시작해가지고 늦게 끝난다. 그런 차이. 그러니까 봄, 가을은 기간이 이제 시프트 된다고 이제 이동이 된 거고, 여름은 길어졌고, 겨울은 많이 짧아졌다. 이게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입니다.